이렇게 10월의 아름다운 가을날에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한국학 콘서트를 방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인문정신 하면 외국, 서양, 학문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평생을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앞으로 갈 길에 해답이 있구나, 그리고 인간이 계속 걸어가야 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가 있구나, 이런 배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학 속의 인문정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인문정신이라는 건 인간다움의 발견이고 그 속에서 지혜도 찾고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갈 수 있는 평화의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인문정신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홍익인간을 내세우는 단군정신, 그리고 불교 신앙의 화합과 그러면서 애국심을 우리가 많이 고취시켰던 화랑도 정신, 또 도덕률을 더 인간에게 많이 그러한 것을 제시했던 유교를 근간으로 한 선비정신, 인간 중심적이면서 실용의 가치를 얘기한 실학정신들, 많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정신들이 우리 역사 속에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깊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다 외래 사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잘 우리 삶에, 우리 학문에, 진리의 세계에 녹여서 새롭게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더 고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학 속에는 우리의 특수한 그러한 고유 문화, 고유 정신도 있고 또 하나는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계화 시대라도 우린 고립된 한국학이 아니라 세계 속에 파고들어서 또 세계인과 함께 하면서 우리도 함께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하는데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 것을 알려서 인류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화합의 시대를 말로만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의 길에 한국학이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제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국학 속에 녹아있는 또 새겨져 있는 인문정신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여러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훨씬 더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잊었던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 안에서 다시 찾고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것을 이어주고 그러면서 더 포용적이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선한 한국학 속의 인문정신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이 한국학 속에서 인문정신에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의 정신입니다. 많은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우리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지만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632년 신라의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신 27대 선덕 여왕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하나의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면 첨성대, 그리고 지금은 불타서 없어진 이런 터만 남아있지만 황룡사 구축 목탑,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그 시대에 꿈꿨던 선덕 여왕의 그러한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서로 이심전심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덕 여왕이 통일의 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는 그런 인식 위에서 화합의 단결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로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선택한 것은 문화 창조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정치를, 또 백성들을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선덕여왕은 일찍이 통일의 길에 수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첨성대를 창조하시면서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인데 이거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기구입니다. 당시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사의 때를 가르쳐주는 건 결국은 하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첨성대를 구축한 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농사의 때를 지도하면서 풍년을 이루어서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일일이 첨성대 구축 구도에 대해서 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9.1m의 크지 않은 그런 천문 관측 기구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교하게 1년에 12달의 상징성, 이거를 정교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햇볕의 고도 측정해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러한 때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선덕여왕이 백성의 삶을 품어줬던 그러한 포용의 리더십, 민생의 리더십의 한 장면입니다. 또 황룡사 구축 목탑은 바로 우리가 임금이 해야 될 길은 국방과 안보를 챙겨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줘야 될 때 바로 여기에는 안보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m의 거대한 목탑을 선덕여왕이 신라 경주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목탑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이 탑을 바라보면서 선덕여왕의 꿈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꿈은 이제 삼국이 각축하는 이 시대에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합하는 길이다. 그러나 단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하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꿈을 함께 소통하면서 거기에 신라가 물리쳐야 될 구적을 층층이 세워서 탑돌이하면서 화합의 시대를 모색한 것입니다. 바로 강요가 아닌 문화 창조의 그러한 뜻을 새겨서 여기에서 백성들과 소통하는 이 화합의 정치는 바로 과거가 아닌 오늘에도 매우 필요한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귀중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은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 가시면 불국사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왜 다보탑과 석가탑에 이렇게 이형탑이 나란히 서 있느냐? 바로 석가탑은 석가모니 탑이고 다보탑은 다보열의 탑입니다. 바로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할 때
바로 그것이 진리에 맞다고 인증해 주신 분이 다보열애입니다. 선배탑입니다. 바로 인증탑입니다. 그래서 석가탑이 세워질 때 바로 다보탑이 옆에 있는 것은 석가탑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석가탑에 무구정강 다란이 경이라는 사경했던 그러한 인쇄술의 가장 최초의 목판 인쇄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이 인쇄술이라는 건 전달 체계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연유에서 결국 고려시대의 대장경,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이 몽고가 1231년에 쳐들어왔는데 바로 이 강화도로 그 이듬해 피난해서 1236년부터 16년 동안을 이 목판을 새겼습니다. 정성껏 새겼습니다. 바로 8,400의 법문을 수록해서 평화를 이루는 소망을 아로새겨놨고 8만 2천의 경판을 새겨서 5,200만 자에 가까운 글자를 새겼습니다. 정성껏 새겨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불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 이런 기원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은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라고 바로 고려 말에 혼란된 사회를 더 마음을 합하고 더 맑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불법을 새겨놓은 금속 활자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또 하나의 소통과 화합의 그런 문화유산으로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귀중한 보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 한국학 속에서 인문정신을 찾는 것은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주의 정신을 발현했던 그런 역사의 우리의 발자취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 정신의 리더십을 구현한 세계의 빛나는 리더, 우리는 세종대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혀져 와서 그동안에 별로 세종대왕의 고마움, 세종대왕의 이 창조적 리더십, 문화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 민족에 자긍심을 줬고 자존심을 줬던 세종대왕의 문화 리더십을 그렇게 깊이 천착해 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은 1418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왕조 4대 임금으로 즉위해서 많은 우리의 정말 인류에 자랑할 많은 문화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거대한 업종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가장 우리가 세계의 자랑으로 내놓을 훈민정음, 우리의 그 창제의 그런 배경, 창제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실 때는 우리가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한글로 IT 시대도 열고 또 한글로 한류의 시대도 열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한글로 다 소통하면서 자긍심을 갖는데 바로 이 귀한 일을 하신 세종대왕의 고마움을 우리는 길이길이 우리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바로 이 한글 훈민정음은 백성들을 위해서 눈은 떴는데 글을 몰라서 어두운 세월을 사는 백성들이 가엾고 안타까워서 그런 속에서 지식의 나눔, 사랑과 배려, 소통과 화합의 문자로 직접 창제하신 글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자주성, 독창성의 의미가 이 한글 훈민정음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종대왕의 인간주의 정신은 노비에게도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세종 8년
즉 1426년에는 아기를 낳은 여종에게 노비도 사람인데 애 낳자마자 일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시면서 산후휴가 100일을 주게 됩니다. 또 그 이후 1430년에는 능행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을 봤다. 만일에 산기가 임박해서 밭에서 애를 낳으면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만삭이 된 여종에게 산전휴가 1달을 주십니다. 또 그 후에 4년 후에는 1434년인데 남편에게도 1달의 산후휴가를 주어서 애를 낳은 아내 여종을 돕게 합니다. 이로써 부부 합산 산전, 산후 160일의 휴가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복지를 베풀어서 노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세종대왕의 그런 우리의 존경심, 우리의 잊혀지지 않아야 될 그러한 귀중한 정신을 알 때 요즘에 잊혀져가는 인본정신 그리고 인성교육의 장입니다. 바로 세종시대에 세종 10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종께서는 물론 이 엄청난 폐류는 하나의 엄벌로 처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건절될 수 있겠느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은 또 하나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그런 인성교육, 인격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만드신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의 효행에서 마음의 순화의 근본은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가야 될 길을 열어준 귀중한 교훈이 거기에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삼강행실도 중에 하나의 사례인 민손단이라는 장면이 있는데 한글이라 하더라도 고체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민손의 다사mom이 민손이라 미워, 다사mom이는 계모예요. 계모가 들어와서 전실아들이라고 민손이를 미워해서 제 아들 난 소음 두어줘서 뜨뜻하게 입혀주고 민손이란 갈대꽃으로 얼기설기 두어줘서 늘 치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말고삐를 자꾸 손이 시려서 놓치는 것을 아비가 보고 구박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괘씸해서 다사머미를 내치러 커늘. 그랬더니 두 번째 그림이 민손이가 아버지께 꿇어 사로되 엄이 있으면 한 아들이 치우려니와 엄이 없으면 세 아들이 치우리이다. 그러니까 이복동생 둘까지 엄마 없으면 추워지니 엄마 용서하고 아니네 쫓아 달라 하는 그런 효소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이 갸륵해서 아니네 쫓았더니 어머니 도로히 뉘우쳐 다시 어여삐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엄마를 용서한 거죠. 이런 따뜻한 효심, 진정으로 우러나는 효심들의 사례를 모은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중국과 한국, 그 조선 고려시대까지 이 고사를 활용해서 그래서 설순에게 명해서 편집한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세종께서는 무엇이든지 강요가 아니라 설득, 그것도 감동으로 설득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효행, 그런 선함, 이런 것들을 펼쳐주신 분입니다. 바로 이 삼강행실도를 읽으면 저절로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가슴을 찾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인성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슴에 따뜻한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잔인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대에 바로 인문정신은 이제 컴퓨터 속에 따뜻한 숨결이 흘러가야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그 화엄사에 그 각황전이의 효대가 있어요. 이건 물론 신라시대의 일이지만 이때도 불교의 그런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비롯해서 그러면서도 효의 그런 오고 가는 소통과 화합의 그런 문화 창조가 바로 이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주보는 쌍사자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에 이러한 효의 그런 마음에 그런 따뜻한 그런 문화유산이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인간 정신이 또 창덕궁 후원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잉어가 있는데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 부영지에 요 잉어가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느낀다 하듯이 부영지의 잉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규장각, 주합로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글로 올라갑니다. 어변 성룡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급류를 돌파하면 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영화당이 있는데 이 영화당 앞이 과거 시험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서 임금에게 뽑히면 규장각에 가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말로 구구하게 설명해 놓는 게 아니라 잉어 하나 딱 박아놓고 연못 있고 그러면서 황룡, 청룡이 어우러지는 이 주합루의 문을 통과해서 규장각으로 가는 왕과 신하와 백성의 화합과 조화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규장각에 가면 주련에 열심히 공부하는 관리들은 임금이 들어오셔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주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미래에도 찾아내야 될 그런 귀중한 정신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